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고를 쳤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감히 공부 방법론에 있어서 블록버스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책에는 아까 인사드린 저희 어머님의 삶과 가르침과 한숨이 담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신 훌륭한 스승님들의 가르침들이 고스란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정말 긴 시간을 저를 믿고 맡겨주신 학부모님들의 변치 않은 믿음과 신뢰, 그리고 멘티들과 함께했던 그 정말 모험의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끝으로 20년간 출판계에 몸을 담고 있었던 한 노련한 출판인의 모든 피와 땀이 담겨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히 공부법의 블록버스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질문은 이 책 왜 쓰셨습니까? 처음에는 약간 잔망스러운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제 책을 쓰고 인세가 들어오면 좀 쉬자. 사실 지난 7년간은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정말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잠시도 쉬지 않고 뛰어다니던 삶의 연속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책도 좀 쓰면서 그동안의 멘토링 방법론을 정리도 하고 조금 쉬고 싶다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책을 써가면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뱅뱅사거리에서 멘토링을 진행했던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세상에 내놓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만남 자체가, 상황 자체가 저를 책을 쓸 수밖에 없도록 좀 만들어 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감사의 말씀에는 차마 미처 담지 못한 부분들이지만 어떤 섭리가 이끈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중간중간에 나오는 단어들이 되게 많이 이렇게 귀와 또 머리와 가슴을 동시에 울리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캐치하셨다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질문은 진정한 멘토란 무엇이며 올바른 멘토링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멘토링을 하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좋은 멘토라고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과정도 아니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이제 멘토링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그동안 정리해 놓은 어떤 노하우가 있을 테니까 그 노하우가 있고 그 대전자 아래에다가 이번에 들어온 새로운 멘티를 끼워 넣어서 결론을 내어달라 이러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멘토링 경험을 돌이켜봐도 그런 적은 없었고, 어떤 멘티가 들어오든지 새로운 하나의 또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도 다르고 아이도 다르고 처한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정말 백지에다가 새로운 그림을 짜 넣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그림을 짜 나갈 수 있는 어떤 유연함과 융통성 또는 경험이 일단 필요한 것 같고요. 절대 시쳇말로 얘기하는 훈장질로 끝날 작업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멘토 또한 자기 자신이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멘토이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끊임없이 본인 자체도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적절한 멘토가 될 수 있고 그런 멘토링 수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책의 내용에 좀 보니까요, 삶의 강력한 무기, 공부의 힘, 자신만의 루틴 이런 용어를 봤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담긴 비밀 같은 게 있으면 잠깐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 저희 이제 1장에 나오는 내용, 즉 공부의 자세와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공부라고 흔히 생각을 하면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수험생분들이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이나
그런 과정의 일부로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넓게 보면 공부라는 것은 뭐 요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야구나 축구 같은 스포츠 분야도 일종의 어떤 한 개인이 추구하는 각자의 공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도 뭐 그 여러 가지 공부들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공부에 있어서는 공통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일단 스승을 모시고 그러니까 좋은 기본적인 어떤 모범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 공부를 어떻게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큰 계획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집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다음에 그것을 잘 구조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요리사도 마찬가지고 또 뭐 꽃꽂이를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또 심지어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그거를 어떻게 구조화하고 체계화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이제 구두로 또 이제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그동안 취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보면 법학뿐만 아니라 수능 시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뭐 아마 종교적인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지식이든지 지식의 체계화, 구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내재화시키면 그것은 어떤 공부를 해도 두렵지 않은 삶의 강력한 무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다다를 수 없는 영역이 틀림없이 존재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맺은말 부분에 써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책이 단순히 기교만 전달하는 책이 아니라는 점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궁극의 경지, 정말 그 갈매기의 꿈에서 갈매기 조나단이 마지막에 이르렀던 그 궁극의 경지에 가려면 정말 부단한 수련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단한 수련의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에 경지를 여는 그 지점이 필요합니다. 저희 책에서 그 궁극의 경지의 문을 여는 과정까지는 이번에는 다 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레벨 1에서부터 쌓여나가서 그 궁극의 경지 문 앞까지 가는 부지런한 루틴의 과정에 대해서는 아마 이 부분에서는 자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서 최초로 다룬 책이 아닌가. 정말 공부 방법에 있어서는 그 문 앞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자, 서울대학교 이퀄 성공. 이런 공식에 대한 실제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고 또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멘티들 차원에서 봤을 때 이런 한 줄의 공식에 대한 우리 작가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왜 글쎄요, 오늘 이 자리에 저 말고도 그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일단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자격이 되는지도 좀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저희 어머니께서 뛰쳐나가실 수도 있는데 제가 10대 때는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제가 멘티들한테 가끔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제발 불 끄라고 할 때까지 책을 읽고 하여튼 책 읽는 걸 굉장히 심취했었거든요. 어머니께 등짝 맞으면서까지 책을 읽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20대에 조금 사실 이제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화와 의문이 있는지 몰라도 그 대답을 찾기 위해서 꽤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붙어있지 않았죠. 그 과정을 20대에 겪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의 뜻과는 달리 법관이 되어서 사법시험 응시하고 뭐 로스쿨도 가고 그래서 법조인으로서 살아가는 과정을 이제 포기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뱅뱅에 왔을 때만 해도 제 주변에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정말 판검사로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은 일단 저는 그냥 학부 출신이고 이제 실무에 있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거기서 약간 묘한 분위기들도 저도 사실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고요. 근데 그때 제 삶을 조금 다시 돌아보면서 정리할 수 있었던 게
저의 멘토들의 가르침 또는 제가 뭐 공부하고 했던 철학과 아니면 종교의 가르침들이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취했던 태도는 어떤 외형적인 껍데기가 아니고 다시 삶의 원칙으로 좀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삶의 원칙, 삶의 자세, 기본기 거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아야겠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많이 마음을 비웠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한다든지 아니면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거나 그렇다기보다는 정말 멘티들과의 만남, 학부모님들과의 상담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장하려고 치열하게 노력했고요. 제가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숙제들은 남김없이 해결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7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저의 성공은 정말 행복하고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고 사실 사법시험이라는 문을 외면했을 때는 이제 법학은 끝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7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법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법학이라는 것 중간에 멈추고 만 게 제 삶의 레몬이라면 그걸로 레모네이드를 좀 만들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대학원에 진학해서 민법을 공부하게 됐고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 써서 놀 거야? 아니 뭐 책 써가지고 쉬면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공부하고 싶습니다. 다시 정말 대학원에서 제 삶을 헌신해가지고 독일어도 공부하고 프랑스어도 공부하고 정말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수험에서 하던 그런 민법의 세계가 아니고 정말 세계에는 뛰어난 석학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지식의 세계에 몸을 담고 싶은데 과연 책이 저를 그 세계로 인도할지는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 박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작가님께. 저는 사실은 감동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주신 말씀 속에 삶의 기준, 태도,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 강조하셨는데요. 어쨌든 서울대학교니 우리가 뭔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처럼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이 그러한 기준과 태도, 행복보다는 아래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정말 감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 책을 통해서 읽을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조금 약간 위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사교육 시장이 어마어마하고 또 교육에 대한 열기도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게 오히려 아마 세계 최고일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 방법론에 대한 어떤 논의는 그렇게 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어려서부터 이제 조기 교육의 흐름을 잘 타고 간 소수의 아이들 또는 그냥 운이 좋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방법론을 획득하게 된 친구들은 그냥 공부를 잘하게 돼요. 근데 그 기회가 없었던 친구들은 어떤 오명을 뒤집어 쓰냐면 그냥 공부를 못한다는 낙인을 찍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가 처음 축구를 하게 됐을 때 기본기를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은 기본기 없이 시합을 뛰게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일단 시합을 뛰면서 그 중에 체력이 좋고 이렇게 골을 운이 좋아서 넣게 된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발탁해서 거기에 양의 피드백을 계속 주는 거죠.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계속 밀려나고 결국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잘하게 되고 못하는 학생은 계속 밀려나는 어떤 그 성적의 뭐 책의 본문 중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부에도 분명히 기술이 있고 연습을 하고 단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부를 못한다고 그동안 오명을 썼던 친구들도 그 기술들을 하나하나 연습하다 보면 분명히 자기만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공부의 기술이라는 책 제목처럼 이 책은 아마 읽고 그냥 내버려두는 책이 아니라 소장하면서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책을 내셨는데 이후에 우리 작가님의 혹시 활동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큰 대각의 계획들은 세우고 있지만 또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변동이 생기는 것은 최대한 기쁘게 받아들이려는 마음가짐을 지금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더 많은 친구들, 또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교육 소외 지역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런 공부의 기술을 전달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특강도 하고 싶고, 만약에 깜냥이 된다면 좋은 멘토 선생님들을 한번 육성하고 싶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꼭 이룩하시게 되길 기원하고 전국 투어 같은 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수년간 책을 준비하고 그렇게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년간의 준비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책이라는 게 저는 완전 이제 아마추어로 처음 책을 내는 거라 책이라는 것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메커니즘을 잘 몰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연히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끝까지 정말 방심할 수 없었고 제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돌발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었고 그래서 약간 당혹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출판이라는 건데요. 근데 조금 다시 호흡을 좀 가다듬고 생각의 방향을 좀 바꾸기로 했죠. 그동안 책을 쓰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 있고 출판이라는 별개의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출판을 위해서 만난 새로운 분들, 인연, 책을 만들기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을 또 하나의 새로운 숙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을 만들어주시는 분, 또 저희 출판사 대표님도 업무적으로 만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그 기존에 갖고 있었던 마음의 벽을 내려놓고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한바탕 전투를 치는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지금 책이 세상에 딱 나온 이 시점에서 좋은 친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각자의 방식들을 서로 공유하고 인정해주는 과정이 쉽지 않았죠.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그동안 멘토링을 해오면서 또 요가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부족했던 것들이 뭐 체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책 발간 준비하시느라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하고 싶고 존경한다고 또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항상 요가 수련을 꾸준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책을 집필하면서 또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 수련이 어떤 식으로 삶에 도움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정말 제가 소중한 어떤 시간을 보냈는데 너무 핵심을 찔러주셔가지고 뭐 이거를 다 말씀드리려면 오늘 밤이 모자랄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얻은 점은 뭐냐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인격으로부터 기존의 성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참 어려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몸에 얽매여 있기 때문인 점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내 몸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면 의식에 대해서도 약간의 거리를 두고서 관찰할 수 있게 되는 힘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삶이라는 과정을 보면 뭐 어머님들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어머님을 통화하다 보면 이제
누구누구 잘해요. 인범이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나 봅니다. 어머니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제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어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어머님께서 재원이 어머님도 제가 예전에 오래된 이야기지만 선생님 이제 사춘기가 끝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을 때 아유,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참 미묘합니다. 이렇게 내가 단정을 내린 순간에 그 단정을 내린 사건을 상쇄하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가장 저항의 에너지가 높은 관문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런 관문들을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세상이 나를 흔들고 세상의 페이스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제가 완전히 그걸 극복했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잠깐 그래도 멈춰서 호흡할 수 있는 힘이 요가 덕분에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출판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학부모의 입장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멘토를 하고 계시는데 적정 네. 멘토 연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한 가지 있다고 하면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이제 질문인데 타고난 것과 후 교육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그 조화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이건 제 참 학부모로서의 저의 그 내적인 숙제인데 영원 멘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그건 제 영업 비밀입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순간 난리 납니다, 진짜. 그리고 이미 책을 통해서도 진짜 뭐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었고 주변에 원고 검토를 해주신 분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이제 다 공개했어요, 제가. 감출 게 없습니다, 진짜. 그래서 공부의 방법론과 관련된 측면은 다 쏟아냈고 바로 그 부분 핵심 언제부터 해야 되느냐 그건 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참고하실 만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멘토링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시는 거죠. 이 아이를 공부 머신으로 만들 거냐 아니면 가족과 아니면 사회와 자기 자신과 소통이 가능한 그런 언어층을 가진 아이로 만들 것이냐. 만든다는 말도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제가 알고 있는 질문자께서는 전자보다는 후자 쪽에 가까우신 분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외부에서 멘토를 찾는 것보다 아직 아이가 어리다면 부모님께서 가장 좋은 멘토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이 정도까지는 좀 집에서 일단 가르치시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듣는다는 거, 듣기의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 아이가 10을 얘기하면 본인이 90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파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집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또 얘기를 안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입을 닫고 살아요. 근데 심지어 학원을 가면 학원에서도 말할 기회가 없죠. 거의 수동적으로 듣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듣고만 산 20년 이후에 대학을 딱 간 다음에 부모님들이 이제 그때서야 물어보시는 거죠. 너 이제 뭐 할 거냐? 뭐 하고 살 거냐? 그럼 아이들은 대답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필요한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도 안 들으세요. 제발 들으시란 말이에요. 많이 들어주시고 듣는 연습을 하시고 듣는 것도 너 일단 말해봐. 내가 반격을 해줄 테니까. 아닙니다. 가슴을 열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려면 일단 남편 또는 아내하고 대화가 가능해야 돼요. 근데 일단 대부분 그것도 쉽지가 않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하고 대화가 되느냐. 내 삶을 위해서 그러려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슬픈 부분이죠. 부모님들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지만 특히 어머님들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삶을 쓰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자기 인생을 찾으시고 자기가 하시는 일도 하시고 자기 목소리를 내실 때 이제 듣는다는 것의 의미도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연습하시는 게 지금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성장을 공부라는 것 자체 성장을 위한 건 저도 많이 공감은 하지만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대학 입시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부 방법론의 완결이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다면 이거를 숙련 안정화적 기간까지 숙련되는 데 소요 기간 또는 구체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린다면 자, 고등학교 때 몇 학년까지는 이 공부법을 시작해야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구체적인 좀 이야기가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학생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3개월만 해도 정말 스폰지가 흡수하듯이 흡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또 보면 단기간에 그거를 흡수했다고 해서 그렇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온 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순전히 학습 기술 면에서만 놓고 보면 이건 뭐 한 달만 해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배우고 익힌다는 과정이 지식의 누적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학생이 기술적인 부분은 습득했는데 아직 아닌 거예요. 직관적으로 얘는 아직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서두르는 경우가 조금 생깁니다. 왜 무협영화 보시면 약간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스승은 아니니까 기다리라고 이야기해도 제자는 빨리 알고 싶은 마음에 금고를 열고 가지고 도망가잖아요. 약간 그런 기분을 느낄 때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그냥 이것도 약간 오피셜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책에 나온 내용을 학습하는 거는 4주.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내면화해서 진짜 공부로 이어지는 건 물음표. 알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마지막 답변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답변해 주신 거 보니까 아이들에게는 공부의 기술이 필요하고 어른들에게는 경청의 기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토크에 참여해 주신 작가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고 작가님 자리해 주시면